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길벗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대규모 업데이트 덴쿤이 세 번째 테스트넷 홀스키에 배치됐다고 현지 시간 7일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다음 달 예정된 메인넷 배포에 앞서 진행된 마지막 테스트넷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하고요. 이더리움 실행 클라이언트 네더마인드에 따르면 7일 오전 6시 35분 동부 표준시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나라 시간으로 같은 날 저녁 8시 35분경 홀스키 테스트넷에서 덴쿤 업그레이드 작업이 시작돼 곧바로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은 메인넷의 안정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해 3개 테스트넷에 덴쿤을 우선 배치했고요. 1월 17일 골리 테스트넷, 30일 세폴리아 테스트넷에 이어 7일 홀스키 테스트넷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덴쿤의 메인넷 배포 작업은 3월 초나 중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9일 열리는 전체 이더리움 개발자 회의에서 최종 업그레이드 진행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덴쿤은 이더리움의 실행 레이어인 칸쿤과 합의 레이어인 데네브 업그레이드를 결합한 작업으로 작년 3월 이더리움 인출 기능을 구현한 사펠라 업그레이드 이후 대규모 기술 개선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덴쿤의 주요 개선 내용은 프로토 댕크샤딩으로 이더리움 노드가 대량의 오프체인 데이터를 임시 저장, 액세스할 수 있는 블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디앱의 트랜잭션 비용을 크게 낮추도록 설계됐으며 특히 레이어 2 롤업 체인의 비용 효율성과 데이터 처리 확장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네요. 네, 이런저런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만한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 테스트넷 이름이 많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비용 절감 그리고 이제 확장성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또 수수료를 낮추게끔 하기 위한 그런 업그레이드를 이제 3월 초에 준비 중이고 그것을 위해서 일단 테스트넷에 3번에 걸쳐서 한번 돌려봤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총 3개의 테스트넷을 이제 이더리움이 쓰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3번째 테스트넷까지 한번 돌려봤고 성공적으로 됐다. 그러니까 이제 9월에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제대로 딱 메인넷에 런칭할 날짜를 한번 잡을 예정이다. 이렇게 딱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미국인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740억 달러 가량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더 블록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현황 보고서를 발표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미국인의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를 최소 740억 달러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가구당 평균 600달러 규모라고 하는데요. 보고서는 미국인 5명 중 최소 3명은 더 저렴하고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한다며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개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 보고서는 가맹점들은 신용카드 거래 처리를 위해 1260억 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면서 이는 인건비 다음으로 큰 비용인데 이 대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면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블록체인이라고 다 같은 블록체인은 아니죠. 사실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런 거를 쓴다면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퍼블릭 블록체인을 뭐 쓴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쓴다고 했을 때 수수료가 과연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줄어들 것인가 라는 것은 사실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가능하다면 사실 블록체인을 이용할 만한 충분한 이제 이유가 되겠죠. 네. 그러면 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콩 상공회의소는 지난 화요일, 우리 시간으로 지난 화요일인 거죠. 지난 화요일 성명서에서 기업 단체로부터 정부의 위안화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정부에게 위안화, 홍콩 달러, 미국 달러 등 다양한 법정 화폐로 지원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도록 요청했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홍콩의 금융 서비스를 더욱 다양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상공회의소는 정부가 가상자산 연결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촉구했다고도 하네요. 이 계획은 초기에는 일일 한도를 200억 홍콩 달러, 약 25억 달러 정도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으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홍콩의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네요. 네, 뭐 다른 내용들은 굳이 더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홍콩 상공회의소가 이제 정부에게 이제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리고 이제 그 정부가 얘기했던 가상자산 연결 계획을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을 해라. 이런 것을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위안화, 중국 법정화폐죠. 그리고 홍콩 달러, 그리고 미국 달러를 비롯한 다양한 법정화폐로 지원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온갖 스테이블 코인 다 만들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포장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코인 발행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무분별하게 이제 코인을 발행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정부가 들어주지 않을 테니 법정 화폐 카드를 던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법정 화폐로 돼 있는 연동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된다면 좀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줄어드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도 좀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 같습니다. 지지난해 이렇게 홍콩이 사실 이제 뜨거운 감자였죠. 지난해네요. 지난해 되게 이제 홍콩에서 거래소 이제 허용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허용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핫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이렇게 까놓고 보니까 허용은 했지만 이 인가받는 게 사실 엄청 넘사벽의 그런 수준인 게 이제 드러나면서 이게 유명무실하다. 이런 그 평가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이렇게 또 강력하게 촉구를 했다고 하니 과연 홍콩이 또 올해는 어떻게 달라질지 홍콩의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들어불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주제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336화 오늘도 체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한 주간 어떻게 보냈는지 여쭤보기 전에 어차피 축구 얘기하실 거니까 안타깝게도 네. 근데 이게 감독 탓을 많이 하고 축협 탓을 많이 하는데 근데 좀 경기력을 보면은 꼭 거기 탓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9골인 지금 10골을 먹혔으면은 어쨌든 간에 역량에 대한 생각도 좀 하지 않을까 좀 그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전술이 구리다고 한다고 쳐도 기본적인 역량 차이가 있잖아요. 피파 랭킹이 또 80몇이 이런 이런 축구인데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저렇게 역량이 안 된 애를 왜 뽑았냐? 되는 애를 뽑아서, 그러니까 어쨌든 선수 선발부터가 감독의 역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감독님이랑 이제 코칭 스태프를 이렇게 무작정 다 당신들 책임이니까 사퇴하십시오 이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사실 선수들을 이제 비난하기에는 너무 많이 뛰었어. 그래서 어쨌든 몸이라도 고생을 하잖아요. 왜냐면 국가대표는 거의 명예직이지 돈 받고 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소속팀에서 잘 뛰다가 와가지고 돈 한 푼 못 받고 막 뛰는데 연장 계속 2경기 연속으로 뛰고 어쨌든 진짜 고된 그런 훈련도 받고 막 엄청 힘들었는데 비난을 받는 거죠. 근데 감독님은 미국 자택에서 잘 쉬시다가 대회 때 딱 한국 와가지고 한 대회 뛰신 거예요. 근데 감독님이랑 코칭 스태프는 돈을 받거든요. 축구협회로부터. 엄청 거액을 받죠. 그러니까 선수랑 지금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선수들은 돈 한 푼 안 받고 이 대회를 국가를 위해서 뛴 거고, 이 감독님과 코칭 스태프는 돈을 위해서 뛴 거고, 뛰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좀 그런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좀 봤을 때는 실점을 많이 한 게 그게 바로 그 감독 역량이다. 저는 이게 농구를 하니까 이제 여기저기 게스트를 많이 가는데 이제 상대 팀은 이제 좀 오랫동안 맞춘 팀이고 저는 이제 게스트 가니까 게스트끼리 모여서 한 팀을 딱 하면은 제일 차이 나는 게 수비예요, 보통. 그러면은 그렇죠. 개개인의 역량이 안만 뛰어나도 공격은 되는데 수비가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서로 멀뚱멀뚱 쳐다봐요. 왜 너가 안 막냐? 그러니까 아니 멀뚱멀뚱 쳐다보고 상대방이 페널티 라인 안으로 들어오면은 페널티킥 줄까봐 그냥 이렇게 막 내외를 해요. 이렇게 공을 뺏어야 되는데 선수가 막 들어와도 막 이렇게 혹시나 페널티킥 줄까 막 어버버버버 하면서 이러고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실은 수비 라인이 제일 합을 많이 맞추는 울산 라인이잖아요. 울산 라인인데 울산에서 맞힌 약간 가락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1위 팀인데.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거군요. 근데 울산 포백이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키퍼까지 울산인데 그래서 김민재 빠져도 울산 라인이니까 이제 괜찮겠다 해가지고 봤는데 아니 거기 저는 불량배 만난 줄 알았어요. 아니 키퍼는 증명을 했잖아요. 키퍼는 증명을 했죠. 근데 눈탱이 밤탱이 돼도 그러니까 불량배 만나가지고 키퍼 눈탱이 밤탱이 되니까 쫄아가지고 도망가는 약간 이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합리화를 좀 하자면 이거는 우리나라 국대가 진 게 아니라 울산이 졌다. 왜냐면 11명인데 5명이 울산이에요. 수비라인 전체가 울산이니까 이 정도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격도 그래도 계속 이제 나온 사람들이 나왔는데 유효 슈팅이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저는 그래서 다른 차라리 인도네시아랑 막 비기고 이랬을 땐 진짜 열받았는데 이번 요르단전은 화도 안 나요. 근데 더 위안거리는 이란도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이란이 지금 편파 판정 때문에 지금 되게 열받아 있는 상태래요. 카타르 쪽에 너무 많이 이제 했고 마지막 실점 세 번째 실점했을 때는 그거 약간 옵사이드 성이 강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은 사실 우리나라는 못해서 진 건데 이란은 사실은 편파 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승 좀 하나 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아시안컵이 카타르 이거 하면서
그냥 이거 아니야. 이거 그냥 아랍하냐. 약간 이런 분위기라서 좀 다행이긴 해요. 네. 네, 뭐 어쨌든 이제 저에게 아시안컵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끝났고 이제 뭐 이거 이제 336화가 올라갈 때는 이미 연휴 마지막 날이겠네요. 연휴 그쵸. 마지막 날이. 우승팀이 나오겠네, 우승팀. 그러니까 솔직히 카타르가 되겠네, 네, 그러면. 네. 솔직히 카타르 홈 경기고. 그렇죠. 뭐 어쨌든 뭐 저희는 설 명절 잘 보내고 여러분들도 잘 보내셨길 바라면서 이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냥 축구 보면서 열받은 상태로 있었죠. 저는 이제 그 두 개의 영화를 봤는데 하나는 황야 마동석 님이 이게 주인공인데 제작을 마동석 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대본, 그러니까 감독 말고 그 대본 막 이렇게 작업하는 거, 시나리오 그 편집 이런 거에도 공동으로 참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 마동석 님이. 그래서 봤는데 확실히 전문가가 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뭐 좀 뻔해요, 사실. 좀 뻔하고, 그러니까 마동석님의 그런 액션도 좀 이미 많이 소비가 됐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뻔하고, 세계관도 뻔하고, 너무 큰 세계관인데, 이거를 한 편의 영화로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다. 좀 불친절하다, 영화가. 이게. 아니, 다 필요 없고 몇 점이에요? 5점 만점에, 그러니까 실제로 검색을 해봤는데, 네이버 평점이 10점 만점에 5점 몇 점이더라고요? 아니에요. 10점 만점에 4.9. 4.9에 더 떨어졌어? 더 떨어졌네. 그러니까 아니, 재미없는 거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네이버 평점이 저렇기 때문에 저는 0.5점 점. 10점 만점에? 5점 만점에, 5점 만점에. 5점 만점에? 네. 근데 딱, 요즘에 네이버 평점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느껴진 게, 이게 합리적으로 평가가 되는구나. 이렇게 됐고, 그 다음은 이제, 마블 영화, 샹치를 이번에 봤는데. 드디어. 네, 이번에 봤는데. 그 옛날 영화잖아요. 네, 옛날 영화인데, 마블 영화가 갑자기 황해 보고 나서 마블 영화가 좀 땡겨가지고, 봤는데, 5점 만점에 1.3점 드리겠습니다. 황해보단 낫네. 황해보다는 낫다. 라고 하면서, 역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좀 농구를 많이 해가지고, 네. 아까 그 게스트팀 얘기한 얘기가, 네. 사실 제 이야기인데, 네네. 야, 이게 게스트만 묶여서 팀이 되니까, 정말 개판이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농구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알고 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게스트끼리 뭉쳐서 하니까, 수비 안 되면 이제 서로 이제 멀뚱멀뚱, 응? 너가 먹어야지.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근데 그 비율을 국가대표한테 하는 건. 이거 비슷하지 않을까요? 오합지졸인 건 네, 뭐. 사회인 농구나 아니, 얼마나 형편없었으면은 국대에다가 아니, 그 사람들도 축구만 하는 사람들. 근데 그럴만해. 아니, 이제 그 상대 팀도 축구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네. 거기 그 국대는. 네네.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았을까. 네. 이제 그런 동질감을 느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를 또 넘어가 봐야 되는데, 오늘 뭐, 사실 아시안컵도 그렇고 해서 좀 얘기가 서론이 뭐, 길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고, 오늘 주제는 특별히 또 오랜만에 기린 씨가 또 제안을 해주셔서, 기린 씨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오늘 주제는 프로젝트 드래곤, 클레이튼 핀시아 통합을 가졌습니다. 이게 지금 1월 중순부터 지금 굉장히 그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그 두 블록체인, 두 회사가 지금 이제 어쩌보면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일단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그 쟁점이나 의견에 대해 얘기해보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해주셔도 돼요. 저희 좀 쉬게. 일단 1월 16일 날 그 클레이튼하고 핀시아 쪽 미디엄이랑 이런 커뮤니티에서 그 프로젝트 드래곤에 관련된 이제 그 게시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전혀 소식이 없다가 클레이튼과 핀시아의 통합을 추진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16장, 17장짜리 이제 그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클레이튼과 핀시아가 메인넷을 통합하겠다. 이제 이 내용이 올라왔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크게 4가지를 꼽았어요. 이제 월렛 기반의 접점 생태계를 만들겠다. 메신저 기반의 인프라 및 기존 웹3 생태계 통합. 소각 기반의 토크노믹스. 새로운 네트워크의 기술 호환성. 그다음에 새로운 거버넌스 탈중앙성. 그래서 일단은 이 두 회사가 아예 새로운 메인넷을 만들겠다. 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여기에 당연히 따라오는 얘기가 그럼 토큰 어떻게 할 거냐, 코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가칭 PDT라는 이 새로운 코인의 이름을 일단은 그냥 가명으로 해놓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프로젝트 드래곤 토큰이군요. 네, 그렇죠. 네. 클레이튼 대 PDT는 1대1, 핀시아 대 PDT는 이제 핀시아 148, PDT 1.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두어 달간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클레이튼이 0.2달러, 핀시아가 29달러 이 정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1대 148이라는 기준으로 정해져서 이제 새로운 메인넷으로 갈 때 그 비율로 마이그레이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바로 정한 게 아니라 이제 일정 기간 동안 투표를 하겠다. 그래서 1월 뭐 30일인가? 그때까지 이제 거버넌스. 지금 클레이튼이나 핀시아는 완전 탈중앙화는 아니고 약간 거버넌스에 거기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모두 운영자들한테 투표를 받아서 이제 찬성이 되면은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제 진행 중인데 클레이튼 쪽은 일단은 거의 대부분은 찬성을 한 상황이고 핀시아 쪽이 지금 문제인데 핀시아 쪽에서 지금 뭐 벅시티, 버그홀 그 다음에 A41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고 핀시아 커뮤니티 쪽에서는 지금 거의 대부분까지는 아니어도 반대가 지금 많이 표명된 상황이다. 왜냐하면은 이 통합이 되었을 때 이 토큰 교환 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냐면은 이제 클레이 쪽은 지금 시장 사이즈가 마켓 사이즈가 지금 전체 코인 시장에서 한 200이 정도 되고 핀시아는 한 700이 정도 되는데 핀시아는 지금 아직 프로젝트 초기라고 하긴 좀 뭐한데 아무튼 앞으로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 이제 이 코인이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미래 가치에 대한 저평가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핀시아 쪽에 대한 핀시아 쪽에서 지금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그래서 원래 한 1월 30일 정도까지 해서 이거를 투표를 받은 다음에 이게 찬성이 높아지면은 통합을 하기로 했는데 핀시아 쪽에서 지금 거의 부결이 된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투표를 중단을 했습니다. 투표를 중단을 하고 해봐야 어차피 결과가 보이니까. 그렇죠. 예. 뭐 어쨌건 근데 투표를 중단할 이유는 없는데 아무튼 투표를 중단을 하고 지금 현재 오늘 녹음일이 2월 8일인데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추가 설명 기간을 갖겠다. 이제 양쪽에서 얘기를 했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클레이튼 쪽에서도 뭐 추가 인터뷰를 했고요. 핀시아 쪽에서도 추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오늘 2월 8일 기준으로 클레이튼도 이제 자기네 디스코드에서 뭐 AMA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저런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상황 간단히 말씀드렸고 프로젝트 드래곤 여기 이 기존 설명 자료랑 이제 이게 부결되고 나니까 기존 설명 자료에 추가해서 추가 설명 자료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자기들이 통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기관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대규모 디파이 인프라 강화, 그다음에 네이티브 스테이블 코인 런칭, 아시아 커뮤니티 부스트업, 그다음에 AIDA 카테고리, 뭐 웹2 자산 대규모 온라인화, 아시아 SSS 게임사 온보딩, 글로벌 IP 프로젝트 협력. 요거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추가 자료에는 이거뿐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자기들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장단점들을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라인 핀시아의 장점하고 자기네 카카오 클레이튼의 장점들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따로 꼽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기존 설명 자료는 한 17페이지인데 이제 부결이 되고 나니까 추가 설명 자료를 65페이지를 내놨어요. 그 65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려보면은 여기에서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기관 투자자를 받고 싶다예요. 기관 투자자를 받고 싶다인데 기관 투자자를 받고 싶다는 그 내러티브로 설명하는 게 앞에 나오는 게 비트코인은 현물 ETF가 승인됐다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돼서 이 시장이 결국 자기네가 커지고 싶으려면은 기관 투자를 받고 싶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와야 되고 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좀 더 이 영향력을 넓힐 필요가 있다. 네. 이 얘기를 사실은 주된 이야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향력이 커져야 자기들이 어떤 그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네. 덩치가 커져야 된다는 소리죠. 덩치가 커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수치도 만들고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우리도 이제 ETF 현물 ETF 라인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네. 이제 요거를 포함해서 이제 좀 다양한 얘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얘기해봤으면 하는 거는 이제 각자 뭐 의견들 좋고 지금 이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거는 이 토큰의 교환 비율, 코인의 교환 비율. 두 번째는 왜 답정너 할 거면 투표 뭐하러 했냐. 저는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딱 그 아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탈중앙화 할 거면은 탈중앙성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거면은 진작에 알려주고 했어야지. 지금 아까 그 얘기 나온 핀시아 쪽에 이제 뭐 버그홀이나 뭐 이런 데는 아니 자기들 노드 카운슬인데 왜 하나도 안 알려주고 지네 맘대로 지금 이거 작은 사항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안 알려주냐 이거 장난하냐 이래가지고 지금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던 거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쟁점이 여기서 지금 그 토큰 교환 비율을 그냥 딱 1대 148, 1대1 하는 거를 그냥 공지를 했어요. 통보를 했어요. 네. 통보를 하면서 이제 비율을 든 게 그 주식 증권 시장에서 이제 인수합병할 때 이제 그 저평가된 뭐 회사랑 뭐 어떤 회사랑 합병할 때 뭐 여러 가지 그 시장 가치 선정에서 하는데 이때 그 비율을 든 게 증권 시장을 비율을 들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야 그럼 너네 스스로를 증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고. 네. 그럼 커뮤니티의 의견을 받을 거면은 이거 가치 수정을 해야 돼. 교환 가치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게 가능하냐 했을 때는 그것도 사법 리스크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쟁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좀 의견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딱 기린 씨가 짚어주신 부분만 이제 저도 이게 이상하다 이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는 이제 아까 되게 황당했던 게 소각 기반의 토큰 이코노미. 저도 아니 뭐야? 태울 거를 계산해가지고 토큰을 발행한다. 그거는 진짜 이게 말이야 방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계속 찍어내겠다는 거죠. 그게 뭐 결국에는 소각시키고 그러니까 또 찍고. 지금 클레이튼 쪽은 그 유통되지 않은 그 리저브 물량이 좀 있거든요. 많이 있거든요. 한 네. 60%가 넘어요. 네. 그거가 이제 통합되면서 자기들 그걸 다 이제 소각하겠다. 네. 근데 그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그 클레이튼 재단 쪽에서 처음에 그거 토큰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거버넌스용으로 막 가지고 있었는데 클레이튼 쪽에서 그 막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에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자금의 흐름이 되게 명확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이제 중간중간에 임원들이 막 그 코인을 마음대로 판매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거 클레이튼 쪽에서 코인을 너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냐. 자기네 마음대로 쓰는 거고 이게 좀 그 집행 과정도 좀 명확하지가 않고 이러니까 그 홀더들이나 그 노드 카운슬 쪽에서는 이거 좀 너무 저기 한데 뭐 코인 가격 오르면 막 덤핑해버리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제 리저브는 다 소각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 상황이죠. 저는 좀 약간 이런 좀 꼰대스러운 발언 하나 할게요. 이게 좀 건방지다.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ETF를 예를 들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논리 자체가 저는 매우 건방지다고 생각을 하고 마치 정말 손 안 대고 코 풀고자 하는 이런 이제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비트코인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온갖 발악을 한 그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2009년에 나와서 피자 10,000BTC도 사 먹고 진짜 별짓을 다 했어요. 그것도 기관 투자자가 아니라 그 개인들, 개미들이 이제 계속 이제 뭔가를 하려고 아주 발악을 한 거죠. 막 국가에 저항도 하고 ETF 승인도 지금 막 10년 동안 계속 내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이 ETF 승인인데 그걸 낼름 ETF 승인됐으니까 기관 투자자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알량한 심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탈중앙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토큰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뿌릴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그 노력이 필요한 건데 근데 여기는 그냥 그런 문화라든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아예 그냥 다 파괴시켜버린다는 뜻인 거거든요. 지금
그나마 이 토큰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는 비트코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트코인이랑 네. 그래도 이더리움. 왜냐면은 비탈릭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탈중앙성을 유지하기 위한 온갖 노력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유지된 건데 이렇게 와가지고 낼름 이거 제도권 되니까 기관 투자 들어와가지고 낼름 먹어버리겠다? 차라리 그럴 거면은 그냥 카카오 라인이 합쳐가지고 회사를 하나 만드세요, 그냥. 그 메신저를 하나 만드시고, 거기서 뭐 유통하는 토큰 만들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토큰이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니까,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모델을 따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아주 악질인 거죠. 건방진 거죠, 되게. 우리가 블로킹만 해도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이러고 답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냥 나 우리 카카오랑 라인이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냥 기관 투자 들어와. 그럼 토큰 잘 될 거야. 그래서 다 그 개미 핥기잖아요. 기관 투자자 먼저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개미 털이 해가지고 다 한강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건방지다. 저는 사실 라인 블록체인이 핀시아로 리브랜딩 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핀시아 뭐야? 갑자기 왜 클레이튼이랑 갑자기 뭐 이런데? 그래서 봤더니 이게 라인 블록체인이 지도새도 모르게 리브랜딩을 해놨더라고요. 네, 원래 링크였죠. 네, 네. 그래서 뭐 링크 체인이 언제 핀시아가 됐지? 싶은데 또 이거 합병을 하겠대. 그래서 뭐지? 얘는 이게 좀 뭔가 지들이 뭔가 좀 블록체인 생태계를 위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많이 좀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보여준 것도 없고 리브랜딩 됐는지 안 됐는지도 뭐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좀 황당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은 일단 핀시아 쪽은 그 핀시아 회사 쪽에서는 그냥 무조건 이제 통합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쫄았네. 라인 링크가 지금 어쨌건 링크 체인 자체는 나온 지가 한 6년, 7년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체인이 그때 그 아이콘루프가 만든 블록체인 기반인데 코스모스 기반. 네.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네. 블록체인이 아니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회사들이 들어오기도 어렵고, 네.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핀시아 위쪽 회사 쪽에서는 모르겠다. 그냥 무조건 일단 이거는 답이 없어. 그냥 갈아엎어야 돼. 이 마인드인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갈아엎으려고 하는 건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네. 도시 NFT 그거 자체는 꽤 괜찮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게 블록체인 만들어놨으니까 뭐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거 두 개가 있는 거고, 그다음 클레이튼 쪽에 지금 잘 되고 있는 디앱이 지금 다 날라갔어요. 네. 근데 지금 사이즈는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서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회사끼리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근데 클레이튼은 지금 둘 다 지금 보는 게 비트코인 ETF 생겼네. 그러면은 이더리움 ETF 당연히 현물 ETF 들어오면은 되겠지. 이제 그 미국에서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자기들이 지금 한때 그 코인 마켓캡에서 막 3위, 4위까지 갔다 클레이튼도 지금 막 몇백 위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ETF 기관 투자 받고 싶은데 그거 받으려면은 자기네가 지금 그거 심사 순서대로 받아야 200인데 그 200이 안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몸빵을 해야겠다. 근데 재밌는 게 지금 원래 클레이튼이 먹고 싶어 했던 그 자리를 폴리곤이랑 옵티미즘, 아비트럼 이런 이제 새로운 체인들이 먹고 있으니까 네. 위기의식을 많이 느낀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일단은 이거 몸집을 일단 불려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클레이튼도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첼스님이 건방지다 소리가 나오는 거죠. 대기 순서 저 뒤에 있는 놈들이 지들끼리 우리 줄 같이 서자. 그건 조금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어떻게 보면 클레이튼은 그 블록체인에서도 지금 사이클을 돌았어요. 그러니까 뭐 런칭하고 디앱들이 나왔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그 단물이 많이 빠진 상황이거든요. 코인 가격 상승이라든지 어떤 그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많이 잃어버린 상황이고. 네. 핀시아는 아직은 이제 덜 밝혀졌으니까 그런 동력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 속사정으로는 더 뭐 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약간 남북한 통일이라는 것처럼 합쳐서 뭔가 새로운 거를 더 뭐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을 저는 이제 많이 받았다. 조금 기관 투자로 실적을 내려고 하는 지금 뭔가 그런 상황 같은데. 네,
그 속사정을 제일 잘 파악하려면은 이제 그 기존 자료 말고 추가 자료 65페이지짜리를 그걸 보면은 좀 더 이제 이게 어쨌건 이거는 통합 기존 자료 같은 17페이지 나온 거는 뭐 한 달 만에 결정되지는 않았겠죠. 적어도 작년에 중반, 작년 하반기부터는 계속 논의하다가 올해 초에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이 추가 자료 65페이지 자료는 상당히 그 나름의 속사정을 많이 설명한 것처럼 느껴져요. 클레이튼 쪽에서 나온 뭐 반성문이겠죠 뭐. 물종의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힘들다. 성장 동력이 많이 떨어졌고 어쨌건 지금 돈이 기관 투자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 받아야겠다. 근데 그거 받으려면은 몸집이 커져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사실 주류예요. 뭐 다른 거는 뭐 사실 뭐 쓸모없는 내용 같고 뭐 별 의미 없는 내용이고 뭐 DF 열심히 하겠다. 뭐 RWA 해야겠다. 뭐 이런 건 뭐 당연한 내용인데 결국 주된 내용은 이제 지금 우리가 빨리 커져서 ETF 들어가야 된다. 이게 결국 이제 그 주식시장을 뭐냐면은 상장 준비하겠다. 우리 이제 몸집 불려가지고 그런 준비 들어가야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쳐서 뭔가 새로운 거를 도모해보겠다. 네. 아니 뭐 사실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라도 이제 어려움을 좀 타개해 나갈 무언가가 좀 필요하다고 느낄 만은 한데 결국에는 자기들이 이제 블록체인 씬에 들어와 있고 뭐 탈중앙화를 이제 표방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그 설득 작업들을 이렇게 뭐 단기간에 이렇게 막 무슨 막 휘리를 이렇게 처리하려고 할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차근차근 설득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뭐 갑자기 하나만한 투표 해가지고 탈중앙화인 척 해놓고서 본인들이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투표 취소 될 때까지 내가 설명해줄게 이래버리는 거가 조금 뭔가 좀 너무 보여주기식 이런 게 저는 이게 이 프로젝트만 욕할 게 아니라 이 홀더들의 반대 이유도 되게 진짜 홀더들 수준도 되게 혼나야 돼? 네. 홀더들도? 이게 지금 자기들 토큰이 잘 되냐 마냐 이런 건데 주식이 휴지 조각 되느냐 마냐 이런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데 와가지고 1대 148이나 1대 130이나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태클을 걸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이 프로젝트에는 관심 없고 자기가 가진 돈만 관심 있느냐. 그러니까 이 비율을 조정해주면은 찬성표 던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찬성표 던질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탈중앙화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좀 블로킹을 좀 들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ETF 승인은 코인베이스도 주식이 30%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ETF 승인이라는 거는 여기에 돈이 1도 안 가요. 증권사 배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이더리움 ETF가 승인 나게 되면은 이더리움을 사람들이 안 산다고요. ETF를 사지. 그러니까 금을 사야 되는데 금을 안 사고 금 ETF를 산다는 거예요. 그럼 증권사 계좌를 열겠지 여기를 안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ETF 승인이 나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 ETF 승인난 코인과 아닌 거를 나뉘는 거예요. 근데 ETF는 증권이잖아요. 얘네 전략이 얼마나 멍청하냐면은 얘네들이 한국인 대상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ETF 승인이라든지 이런 걸 노리게 되면 증권 신고서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토큰 프로젝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모순된 거예요. 탈중앙화된 토큰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는데 완전 중앙화된 증권을 예로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뭔가 탈중앙화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인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싶어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증권을 판매하려고 그러면 증권신고서를 내야 돼요. 금융위에다가. 이 온갖 것이 말이 안 되는 뒤죽박죽인데 홀더들은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나 코인 더 줘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생태계가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지금 제가 자꾸 비트코인 얘기하는데 비트코인 그 10,000BTC로 결제한 사람들 그 인터뷰 보니까 마음 씁쓸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땐 재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정말 처음에는 어떤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좀 재밌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약간 재밌어하는 사람들 막 이거 신기하다. 뭔가 이거 해보자. 이렇게 해서 생태계를 기여해야 되는데 이거 빈 깡통 회사 2개를 뭉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이걸 가지고 뭘 해야지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니들은 깡통은 깡통대로 있대. 나는 내 돈만 챙겨줘. 나는 토큰만 더 있으면 돼. 저는 이 마인드가 네. 어떻게 그 사람들이 탈중앙화라 가자를 외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게 있는 건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럴 수 있죠. 내가 내 돈 냈는데. 아니, 그러니까 왜 굳이 걷다가 돈을 넣냐고요. 그러니까. 빈 깡통에다 돈을 왜 넣냐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마인드인 거죠. 뭔가 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뭐, 그럼 코딩이라도 해보든지, 그럼 디앱이라도 하나 만들어 보든지.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뭐 저기 코인 더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냥 탈중앙화라고 한 프로젝트는 회사만 욕하면 안 되고 그 홀더들 수준도 그 프로젝트의 일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딱 들었을 때 딴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토큰 교환 비율로 싸우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진짜 너무 그거다.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챗스님 속마음이 이럴 거예요. 지랄들하고 있네. 진짜.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좋은 진출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비속어를 좀 이제 안 쓰려고 하는 거지. 오, 달라지셨군요. 한 줄 넣으면 먼저 해야 되나요, 제가? 네, 먼저 하세요. 선즙 필승. 우리 형국이 형님의 눈물을 기억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어차피 통합될 겁니다. 왜냐면 이거 그냥 위 쪽에서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결정한 거고 투표는 그냥 우리 예전에 저기 뭐죠? 서울의 봄 저거처럼 그냥 눈 보여주기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대로 가봐야 죽도 밥도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는 할 거고 투표를 중단을 3번을 하더라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 일단은 거기에 설득력을 얻으려면 뭐 교환비율 수정 안 되면 일단 울어야죠 뭐. 그러면 저는 여기 받아서 이거 하겠습니다. 선티 필승. 먼저 팀면 끝이다. 왜냐면 이게 합병이 발표가 난 다음에는 약간 뛰거든요. 그때 빨리 나가야 돼. 저 지금 정확한 얘기가 뛰었다가 지금 다시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어요 심지어. 부결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거 지금 얘기 나오고 있을 때 빨리 팔아라.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때 사서 조금 합병을 발표했습니다면 약간 튈 거야. 그때 빨리 튀어요. 이거 꿀팁이네. 꿀팁 이거 들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안 할 거예요. 저는 안 할 거예요. 이거 좀 안타까운 게 이거를 초반에 말해야 되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실 텐데 이 정도까지 듣고 계실 분들이 별로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단타 치고 하는 게 코인 생태계에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안 좋죠. 좀 오랫동안 그러니까 뭐 홀딩 하는 것도 웃긴 게 홀딩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액션. 그걸 가지고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스태프는 뭐 걷기라도 하고 뭔가 행위는 하잖아요. 거기다가 뭘 하려고 뭐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 신발이라도 하나 올려보고 이런 거라도 했으니까.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무런 생태계에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사람들은 가지고만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피자라도 좀 사드시든지 그러면은. 저는 이제 뭐 똥이랑 합쳐봐야 똥이다. 저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식상하네. 식상해요? 그건 식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선제 필승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길반님 평소에 한줄넘 잘하는데. 제가 지금 사실 기에 눌려서 그래 지금. 기에 눌린 것도 있고. 앞선 사람이 강하면은. 제가 다른 뭔 얘기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하면서 자꾸 그거 생각하다가 사실 이제 좀 급하게 좀 지어낸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똥 이거는 뭐 어쨌든 한줄 논평이니까 한 거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좀 났었어요. 토큰 교환 비율 때문에 난리잖아요. 핀샷 측에서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지금 초기라서 평가가 지금 다 받지 못했다. 평가를 받지 못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핀샷을 운영하는 쪽에서 우리는 이 정도 평가가 맞다라고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쵸, 합의를 한 거예요. 앞으로 더 가봤자 우린 자신이 없어. 이 정도 받고 지금 그냥 합칠래 라고 선언을 했는데 왜 투자자들이 아니야 니네 할 수 있어. 더 평가받을 수 있어. 이게 맞는 건가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해요. 이제 상장할 거 하거나 투자 받을 때 이제 떨어지면 반대해서 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한데 이게 증권이라고 보면은 이게 말이 되는 건데, 증권이 아니라면서요. 왜냐면 증권을 인정하는 순간에 증권신고서를 내야 되는 증권이 아니라며. 근데 증권이 아닌데 왜 자꾸 증권처럼 행동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제 다시 이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혼돈 속이에요. 지금 일단 네. 자기들 자기들 부결된 상황이니까 네. 뭐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매일매일 설명하고 오늘도 이제 A메일 할 건데.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제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합치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재물 탈취할 거는 같아요. 이제 앞으로 또 뭐라고 그 얘기들이 오고 갈지 참 재밌게 좀 관전하면서 팝콘각 나온 것 같으니까 한번 보면서 이제 다음 그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블로킹 336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논평 똥똥똥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 재밌는 그 정의층과 주제와 그리고 좀 성의 있는 한 줄 논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명절 그 연휴 이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